경찰청장과 육군참모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여권이 본격적인 악재 털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1야당은 보름 안에 당외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당분간 이어질 여야 각자 도생의 방식을 보도합니다. 중앙일보가 을지로위원회를 공격했습니다. 뉴스K가 취재한 이른바 을들은 중앙일보의 보도가 잘못됐다며 인터뷰까지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을지로위원회는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취재했습니다. MBC가 상암동 새 집으로 이사간 사실과 화려해진 스튜디오를 메인 뉴스에서 자랑하면서 시청자가 원하는 뉴스의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정작 이날 MBC의 메인 뉴스는 그 모습과 달랐습니다. 이들의 선배인 엄기영 앵커는 뭐라고 했을까? 뉴스 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 단식에 일반 시민과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단식 23일째인 오늘 유가족 한 명만 남아서 광화문 광장을 외롭게 지키고 있지만 단식에 연대하겠다고 농성장을 찾은 사람 숫자가 오늘만 100을 넘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열기와 달리 국회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 활동은 재보선 후에 중단됐고 국정조사 청문회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유가족 농성장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윤이나 PD, 먼저 연대 단식에 나선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네, 일반 시민들을 비롯해 종교인들,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 100여 명이 모여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연대 단식을 진행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연대 단식을 하는 시민들을 위해 텐트도 쳐졌습니다. 시민들은 단식 중인 유가족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21일째 동조 단식 중인 조계종 노동위원회 도철 스님을 비롯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여자 수도회 장산연합회 등 30여 명의 종교인들도 이곳에서 금식 기도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원고생 고 김유민 군의 아버지 김용호 씨는 오늘부로 23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어른들을 믿었기 때문에 죽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랩도 할 수 있었고 명랑하게 싱싱하게 살아있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는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고 모두들 가만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힘든 거는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들이 단식까지 이렇게 하면서 20 며칠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더 힘든 일을 하는데도 돌아보지 않는
저분들이 너무 화가 나고 저도 뭐 겨우 하루지만 왜냐면 일상의 일들이 계속 여기에 마음은 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이 늘 있고 그래서 하루라도 와서 좀 온종일 해보자 그래서 다른 데가 어떤 힘이 돼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협을 관철시켜줄 수도 없고 가족협회에서 같이 간직해주면서 조금이나 힘이 되고 유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네, 유가족들은 농성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네, 단식을 하는 유가족이 쓰러지면 다른 유가족이 그 단식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었지만 유가족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하루 릴레이 단식과 24시간 단식 농성장을 지키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 6명은 국회 본청 앞에서 릴레이 단식을 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반별로 순변을 정해 농성장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오늘은 36명의 유가족이 광화문 광장을 지켰습니다. 유가족들이 어제죠. 정의화 국회의장으로부터 농성 중단 요청을 받았다고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유가족 입장이 정리됐습니까? 네,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본청 농성장을 지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족대책위는 국회 농성을 접고 광화문 광장 농성에만 집중하는 쪽으로 논의하기도 했지만 국회 농성을 접을 경우 국회에서 유가족들의 요구가 잊혀질 수 있다고 보고 국회 농성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본청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의 가동이 중단됐고요. 또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여야가 만나지도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 간의 만남은 오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중인 출석을 놓고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인사들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8월 초 예정됐던 청문회 개최는 무산된 상황입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내일쯤 만나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재보궐선거 이후 특별법과 국정조사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한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주의 특별법 논의가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의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는 실무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모레로 예정된 새누리당 이완구,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오는 16일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유가족 농성장 문제는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교황방안준비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대 교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시국 미사와 관련해 가족대책위가 협조의 뜻을 밝혔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가족대책위의 전명선 부위원장은 교환방안준비위원회와 연락한 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방안준비위원회는 어제 대책위의 한 유가족과 그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환방안준비위원회가 유가족의 개인 의사를 가족대책위 측과 협의된 것으로 발표하면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준비위는 가족대책위 측과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 전명선 부위원장은 광화문 농성장은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서 금식 기도회에 참여 중인 서울대교구 빈민사무위원장 임용환 신부는 함께 미사를 드리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절대로 미사해야 되니까 너 자리 비켜달라, 비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죠. 그동안의 말씀과 또 그분이 보여주신 행적을 볼 때 그렇다면은 이 교황이 방한하는 것도 사실 교황님의 그 뜻과 정신을 우리도 함께 받아들이고 그거를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황이 초청하는 거고 함께 미사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이렇게 함께
이곳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황님을 모시는 우리의 가장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이나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내외 인사 5대5로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구성 시점을 8월 20일쯤으로 예상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정의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정 운영에 악재가 될 만한 사건들을 자체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호통이 나온 다음 날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서 대통령의 일벌백계 발언이 나온 오늘은 육군 참모총장이 옷을 벗었습니다. 경찰청장도 유병헌 씨 수사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노지민 PD. 네, 노지민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구성 시점이 보름 정도 남은 셈인데요. 그동안 당내외 인사 5대5 구성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온 무민무당이라는 말, 돌파구를 당 밖에서 찾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당이 없으면 개인도 없다는 무당무사와 더불어 무민무당, 즉 국민이 없으면 당도 없다는 정신을 강조하며 가칭 국민공감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무당무사의 정신에 무민무당, 국민이 없으면 당도 없다는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당의 전면적 혁신과 재건을 담당할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출발하겠습니다. 비대위가 구성되는 시점에 관해선 서두르지 않겠다며 보름 정도 뒤인 8월 20일쯤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의 규모나 외부 인사의 참여 비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당내외 인사 비율을 반반으로 하자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위기의 야당을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오늘 토론회도 열렸던데 어떤 제안들이 나왔습니까? 네, 야당으로서의 정체성, 즉 야성 회복과 개파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역사학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없는 딱 한 가지가 야당성이며 넘쳐났던 건 귀족주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두경 상임고문 역시 버려야 할 것은 개파요, 취해야 할 것은 정체성이라며 당의 목적에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 노동 중심성 강화 등을 선명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개파 청산 구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었다며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유종일 K다이 교수는 성향에 대한 논쟁에 앞서 일관성부터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놨고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의 경우 민주연합의 지향점부터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이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국을 바꾸려 한다. 어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 후 첫 일성도 그 얘기였더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간 말을 아껴온 유병헌 씨의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전 과정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있고 나서 권우성 육군 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안전을 포함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함께해야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 모두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공방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세월호 문제에 확실히 입장을 정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에 관한 야당의 요구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북한의 대남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지금 북에서는 며칠 전에 백악관과 청와대를 겨냥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발언도 나오는 이런 영국의 한 국가의 우리 동주권자 혹은 국가 원수의 동선을 7시간 소상하게 전부 다 밝혀서 증언을 듣겠다는 얘기를 이걸 국민이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참 고통스럽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도 특별법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다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상설특검을 두게 되면 수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말했고, 김성태 의원은 야당이 세월호 국조특위와 특검 문제를 꺼내는 것은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쟁을 위한 시간 끌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경제, 민생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세월호 문제 덮고 가자 이런 뜻인가요? 네, 730 재보선 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이 세월호 전국에 있다 이런 논리를 펴왔는데요. 그 안에는 세월호 전국을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나아가 세월호 때문에 민생이 어렵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게 만드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세월호 협상 때문에 이 민생 해남 문제라든지 정부 조직 관련 이런 숱한 국회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책무에 대해서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야당도 기회만 되면은 민생 서민 챙긴다고 하는데 세월호에 갇혀서 이렇게 민생 서민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심하게 죽어가는 이런 것을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검찰이 빠르면 이번 주 후반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신계륜, 신하경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들은 최대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새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오늘도 보좌진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어제 검찰의 발표 직후 새 의원 모두 정치적 물타기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오늘 해당 학교 이사장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 한정혜 대변인은 과거 수차례 야당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끝났다는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불법비리 의원과 관련한 물타기용, 끼워 맞추기용 야당 의원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재보선에서 참패한 야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각종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앙일보가 꼽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파 대상은 경제활동 중 갑의 횡포를 막는 활동을 해온 을지로위원회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의도적인 왜곡 보도로 을지로위원회를 공격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등장한 한 영세업자는 중앙일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곽보아 PD가 취재했습니다.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 31개 대리점주들로 작년 10월 본사의 횡포를 고발한 아모레퍼시픽 피해자협의회 서금성 대표. 서 대표에게 어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인터뷰한 중앙일보 기자가 서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기사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중앙일보는 제1야당 이대로는 안 된다는 기획기사를 2면에 걸쳐 3건을 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기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 때문에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을을 보호한다면서 실은 완장찬 갑행세를 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지키는 위원회라는 뜻으로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로 갑을관계 논란이 불거진 후 출범한 민주연합 당내기구입니다. 기사에서 서 대표는 을지로위의 피해자로 등장해 을지로위로 인해 사측과의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 대표는 오늘 국민TV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의도적으로 을지로를 공격하기 위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말을 갖다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그를 갖다가 제 얘기를 짜깁기해서 왜곡한 건 명백히 이거는 명예에 심대한 훼손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요. 본인은 그 건에 대해서 심대한 그 모욕감과 함께 명예를 크게 실추당했다. 그 중앙일보의 강력 항의를 제기했고 앞으로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와 경제민주화 전국 네트워크도 아모레 대리점주들이 을지로위원회 말고도 정의당과 새누리당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도움을 청하고 있던 상황을 마치 을지로위의 문제로만 왜곡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아모레퍼시픽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을지로위가 개별 기업의 문제에 끼어들어 노사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공정거래 기준을 넘어선 양보를 기업에 강요하며 법적 권한 없이 기업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을지로위를 불을 지른 뒤 또 다른 곳으로 불을 지르러 떠나는 화전민에 비유하고 갑 중의 갑, 반기업의 대명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늘 곧바로 이 기사를 반박했습니다. 의원들은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내건 정부에 건전한 서민 경제 질서를 살리겠다는 을지로위는 눈에 까실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중앙일보가 정부를 대신해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가서 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괜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국회의원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정부의 그 무슨 재판이나 이런 거는 법률적 잘못이 있어야만 되는데 법률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의 룰이잖아요. 아주 내용은 나쁘면서 법률을 어기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그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게 국회밖에 더 있겠냐 말이죠. 730 재보선에서 야권이 참패한 후 많은 언론에서 야권에 나아갈 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지로위 의원들은 중앙일보처럼 왜곡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훈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연합의 혁신 방향은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중앙일보는 을지로위원회가 슈퍼갑 행세를 한다고 비난했지만 위원회의 실제 활동을 지켜본 을들의 목격담은 달랐습니다. 뉴스K가 취재한 을들은 을지로위원회가 기업의 고압적이기는커녕 오히려 사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판단은 근거를 가지고 하면 그뿐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갑의 횡포 사례로 의심되는 90건의 사안에 개입해서 약 3분의 1을 해결했습니다. 정부도 여당도 그리고 중앙일보도 못한 일입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남양유업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던 지난해 5월 당시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갑을 문제 해결을 목표로 만든 기구입니다. 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약칭 을지로위원회는 우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하나, 은수미, 진선미 의원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개입했던 첫 사례는 남양유업 사태. 의원들이 사측과 대리점주 간 협상을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결렬을 반복하다 6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이후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라 불리는 대리점법을 입법하는 데까지 이어졌지만 이 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총 90건에 달하는 불공정 사례나 노동 문제에 개입해 성과도 얻었습니다. 올해 초 홍문종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아프리카 박물관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박물관에서 일했던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이 노예 노동에 가까운 근무 환경을 폭로하자 을지로위원회가 적극 개입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조합의 한 활동가는
당시 을지로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을지로위원회에서 저희 박물관 사건 기자회견 하자마자 저희가 장하나 위원실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 당일날. 그래서 장하나 위원실 쪽에서 을지로위원회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바로 그 이틀날 현장 방문을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면담을 저희가 그전에도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답이 없었는데 을지로위원회 쪽에서 좀 중재를 맡아서 박물관 쪽이랑 홍문정 위원실 쪽에 얘기해서 좀 협상이 빠르게 해결된 측면이 있죠. 본사의 횡포로 5명이 넘는 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편의점 세븐일레븐 문제도 을지로위의 중재로 올해 초 해결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작년 11월에 교섭이 들어갔는데 어거지로 그나마 을지로위원회에서 밀고 당기게 해가지고 그나마 2월 달에 큰 틀에서 타결은 했어요. 세부적인 항목 4월 달에 이제 마무리 짓고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세븐에서 못 벗어났어요. 을지로위원회의 의원들이 사측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을 전하자 강대철 회장은 사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일명 프랜차이즈법이 일부 개정돼 가맹점주들의 입장이 약간 반영됐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있다며 을지로위의 활동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도 우습게 하는 그 본부들이 정치인들이 압력을 넣는다고 압력으로 생각하겠어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야, 빨리빨리 진행하자. 이 선까지는 좀 해줘야 되는데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현장 위주에 가서 자꾸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분들이 주가 돼가지고 좀 입법 활동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을지로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약 30건의 가벌 문제에 개입해 협상을 타결시키거나 정리했고 이자 제한법의 경우 최고이율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등 6건을 입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MBC 문화방송이 오늘 상암동 신사옥에서 첫 전파를 쏘며 상암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열린 광장을 갖추고 있는 신사옥에서 우리나라 방송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시청자들은 다매체 시대를 맞아 기자들이 발로 뛰어 확인한 믿을 수 있는 뉴스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하면서도 난립하는 언론 매체들의 백기기식 속보 경쟁, 자극적인 보도 경쟁에서 MBC 뉴스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공포를 불러오고 있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고무통 시신 사건. 문제의 고무통 뚜껑 위에 소금 포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는데 이 사건 갈수록 엽기적입니다. 엽기 행각은 계속됐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렵도록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뒤에 과수원에 묻고는 다음 날 다시 시신 위에 시멘트를 뿌려 2차로 안매장했습니다. 상암시대 MBC 뉴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최고의 뉴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한 소식은 국민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보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어제 지상파와 종편 방송사들의 메인 뉴스들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비교해봤습니다. MBC가 가장 비중을 키웠고 내용도 상대적으로 자극적이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서아프리카발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언론을 타고 국내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따라 보도 비중은 달랐습니다. 어제 방송사 메인 뉴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TV조선은 리포트 한 건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치사율은 높지만 사스와 신종플루보다 전파력이 낮다는 내용이었고 순서도 중간쯤이었습니다. 채널A의 에볼라 관련 리포트는 2건이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관광업계에 불똥이 튀었다는 내용과 예방법을 전했습니다. 리포트를 앞부분에 배치해 뉴스 비중을 높이는 편집을 택했지만 공포심을 자극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KBS와 SBS, JTBC는 관련 리포트를 3건씩 배치했습니다. KBS는 감염 경로와 방역 대책, 미국의 대응 소식을 전했고 SBS와 JTBC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진 서아프리카 실태와 정부의 대응, 괴담과 편견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순서에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 보도 내용에서는 세 방송사 모두 무난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MBC와 MBN은 종편과 지상파 방송들 중에서 보도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두 방송사는 똑같이 4건의 리포트를 메인 뉴스에 실었지만 순서 배치나 내용 면에서 MBC가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MBN이 에볼라 관련 리포트들을 메인 뉴스 중반부에 배치한 반면 MBC는 리포트 순서로 3번째, 사안별로는 윤일병 사망사건 바로 다음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내용에서도 MBN은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비교적 차분했던 반면 MBC는 제목에 비상사태, 공포확산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등장시켰습니다. 전문가 출연해서 위험이 가장됐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지만 해당 내용에 자막도 한 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오늘 군 검찰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모 일병의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또 재판을 상급법원으로 바꾸는 신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TV가 재판 감시에 참가했던 시민들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하루 주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오늘 윤일병 가해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죠? 예, 오늘 공판에서 군 검찰은 가해자들의 상해치사 혐의에다가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법원이 그걸 허락했습니다. 또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의 약속대로 이 사건을 상급법원인 삼군사령부로 이전해서 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해서 적용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있어야 되고 또 법리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주일 내에 결정하겠다라고만 말하면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군 관련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가해자들을 상해치사로 심리했던 초임 검사가 계속 이 사건을 맡고 있어서 법리 재해석이라든지 또 추가 수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결심 공판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검찰 측에서 형량을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 예. 지금 적용법 혐의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심 공판은 연기됐다는 말씀이죠. 예. 네. 군 당국이
혹시라도 사건을 축소 은폐할까봐 그 시민들의 감시 버스라는 게 오늘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군 인권센터가 재판을 감시하는 공판 방청객단이라는 것을 지난 1일부터 모집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지원한 시민들이 80명이나 되는데요. 국민TV도 감시 버스를 따라가서 오늘 취재를 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광화문에 감시 방청단이 모였고요. 아침 일찍 모여서 버스를 타고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28사단 군사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정에는 방청 가능한 자리가 30석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방청객들은 통로까지 장사진을 치고 서서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허락, 그리고 상급 군법원으로의 이전 이런 것들로 공판 일정이 연기됐다고 알리면서 2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휴정 이후에도 방청객들이 재판정을 빠져나가지 않고 가해자들 그리고 군 당국에다가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러다가 군무원들의 퇴정 요청으로 겨우 해산했습니다. 네. 자, 오늘 80명의 시민들이 방청을 신청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모은 인원이고 또 평일인 걸 고려하면 적은 수는 아니었어요. 예,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의 사과 성명에 이어서 오늘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80명이나 간 것도 하나의 단편이고 또 인터넷을 보면 윤일병 사건을 군대 안의 세월호 사건이다 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다음 아고라 같은 데서는 입대를 거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 감시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 사촌 동생이 군대 입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일 같지 않은데 와서 보니까 뭐 제대로 진척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금 공판이 끝나서 좀 많이 속이 상한 것 같아요. 경남 진주에서 일부러 어제 심야 고속버스로 오늘 아침에 도착했는데 그 좀 전에 일단 제가 느낀 게 크게 느낀 두 가지. 첫째는 군 검찰관이 너무 불성실하고 두 번째는 가해자들이 너무 뉘우치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재수없어 걸렸다든지 어떤 이런 표정이었고 또 이게 어찌 보면은 가해자가 많다 보니까 내 아닌 나머지 5명한테 더 큰 죄가 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좀 군 검찰관 가해자들 모두 실망스럽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국방장관은 김관진 당시 장관이었어요.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예,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네. 예. 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등 광화문 일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세월호 국민대책위를 비롯해서 장애인 단체, 또 빈민 단체, 그리고 케이블 방송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교황과의 만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이들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든지 또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담긴 플랜카드를 내걸고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광화문 광장 인근에는 기본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계시고요. 또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2년째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가 있고 또 케이블 방송 사업자 티브로드와 CNM의 노동자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는 교황이 15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 미사 이후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또 세월호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직접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 오죽 손을 안 내밀면 교황에게 이런 호소를 하겠습니까? 일본의 극우신문이죠. 산케이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를 했더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나던 날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된 논란을 산케이 신문이 다뤘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선 라인이라는 여러 사람들을 거론하는 좀 묘한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에도 누구와 만났어요? 라고 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이라는 제목의 7월 19일자 조선일보의 칼럼 그리고 증권과 관계자들의 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고 최태민 목사 또 그의 사위였던 정윤회 씨 이런 사람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윤회 씨가 최근에 이혼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더 드라마틱해졌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불미스러운 소문이 떠도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이 기사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어떤 대응을 내놓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북 청도죠. 송전탑 건설 갈등이 이곳에서도 빚어지고 있는데 경찰과 충돌이 있었더군요. 예, 오늘 아침 8시 30분쯤에 한전이 경북 청도에서 송전탑 공사를 위해서 자재를 반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지하던 주민들과 한전 직원들 사이에 마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업무 방해를 이유로 한개 중대 1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진압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4명, 이분들은 모두 70대가 넘는 고령의 노인들인데요. 이분들이 실신해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전은 지난 7월 20일이죠. 2년 동안 중단됐던 청도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는데 이후 16일이 지나는 동안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경찰들 또 한전 직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오늘 소송을 하나 냈어요. 그 허위 사진 유포자를 고소했더군요. 예, 오늘이 아니라 오늘 알려진 거고요. 네. 이 소송을 낸 거는 지난달 4일에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달 4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이 다 된 예. 일이군요. SNS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하고 삼계탕을 먹는 사진이다라는 허위 사진이 유포돼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진 속의 인물은 유병원 회장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경제보좌관이었던 조윤재 서강대 교수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난달 4일에 아들 건호 씨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1일이었죠. 세월호 국정조사를 할 때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이 황교안 법무장관한테 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원과 밥을 먹은 사진이 나왔는데 확인해 봤냐라고 호통을 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허위 사진을 가지고 그런 호통을 쳤던 겁니다. 그때 당시 조원진 의원이 허위 사진인 줄 알고 질의를 했다 이렇게 나중에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제2롯데월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싱크홀 현상이 또 발생했어요? 예, 오늘 낮 12시 6분쯤에 송파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폭 2.5m, 길이 8m, 깊이는 약 5m가 되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시 당국은 이번 싱크홀이 지하철 9호선 공사나 하수관 파손 쪽에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견해를 일단은 내놨는데요. 자세한 이유는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2롯데월드 공사장 주변에는 지난 2달 사이에 무려 6개의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롯데월드 공사로 석촌호수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지반이 약해졌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싱크홀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사안이에요. 예.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비서철입니다. 친구네가 저녁 함께하자 해서 다녀오는 길에 물가에 그득한 자동차를 보았습니다.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는 개울물이지만 가족,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면 저녁 바람 속에서 더위도 있고 시름도 있게 되겠지요. 놀 줄도 모르고 쉴 줄도 모르고 그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 올해도 앉은 자리에서 삼복을 지내지 싶습니다. 가시는 데마다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벌레와 짐승이 있을 테지요. 잠시나마 그 존재들과도 인사하고 이야기 나눌 여유는 있으신 거지요. 평안을. 범행 수법이 충격적인 살인 사건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8사단 살인 사건, 포천 살인 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들의 보도 가치에 대해 언론들은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은 매년 1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살인은 중한 범죄지만 이들이 모두 기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사건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는지, 범죄 연루자가 공인인지, 보도를 통해 시비를 가릴 수 있는지, 다른 피해자나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지, 보도를 하지 않으면 수사나 처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법의 특이성이나 잔인성은 보도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면 보도 자제의 사유가 돼야 합니다. 28사단 살인사건은 보도 가치가 충분하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은 일정 정도의 경각심을 부모와 어린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지만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범죄수법은 보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천 살인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본능적인 호기심을 채워줄 뿐입니다. 주변의 언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잔인한 살인사건으로 뉴스를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즐비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